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군 바로 반도체. 그 안에서도 장비주 강했죠. AI 시대의 핵심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연 지금 주가 레벨은 어느 정도 단계고 국내 기업들은 어떤 기회를 잡고 있는지 오늘 리포트 비하인드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분 나와 계십니다. 이상헌 IM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저번에 원전으로 한번 뵙고. 원전 의견 주셨고 오늘은 반도체 장비주 깊게 들어가 볼 텐데 일단 두 가지 레포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론으로 진입하기에 앞서서 오늘 반도체주 전반이 약간 조정을 받고 있어서요.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3% 이상,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5% 이상. 그래서 급등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주 아까 말씀하신 장비주라든지 소재주가 급등했고 그다음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동차 관세가 한 25% 정도 되는데 의약품하고 반도체 관세는 25% 이상 매기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약세가 진행되는데 저는 그 소식보다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의견들은 계속 불쑥불쑥 나오는 거고 이 정설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어제 반도체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차익 실현이 좀 실현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는 많이 빠졌는데 지금 삼성전자도 거의 약보합 정도로 좀 올라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한 2.5% 하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5% 이상 빠졌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다 해소되면서 좀 반등의 여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세요? 그 반도체도 이제 종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품의 종류. 그러면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장을 하는 역할. 그래서 D램이라든지 랜드가 있고 비메모리는 주로 연산하는 역할이어서 CPU라든지 GPU라든지 AP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락으로 일으키는 거는 뭐든지 하락으로 일으키는 거는 뭐냐면은 AI에 대한 추론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줘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크나큰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원전주라든지 변압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상승을 일으켰고 중요한 거는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GPU죠. 그렇죠. 그래서 GPU를 또 만드는 데는 그 파운드리 비메모리 반도체니까 TSMC가 점유율이 한 68% 정도 되니까 그 TSMC 같은 경우 계속 그 실적 발표할 때마다 뭐가 중요하냐면 캐펙스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락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에서 추론할 때는 그전에는 CPU만 있어도 됐는데 지금은 GPU 넓게 깊숙하게 추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락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GPU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HBM이라고 해서 D램을 적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그거에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하이닉스만 실적이 좋아지고 HBM으로 납품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새 장비주들이 많이 오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HBM4에 대해서 납품 가능성을 두고 캐펙스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비주가 많이 오르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P4 평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P4도 페이지 1부터 페이지 4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 1 같은 경우는 지금 랜드가 투자돼서 랜드가 가동돼 있고 그다음에 원래 페이지 2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요거를 적고 D램, 그다음에 페이지 3, 페이지 4도 D램 투자. 이거는 뭐냐면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HBM4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가격으로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아까 TSMC가 계속 만들어주는 가격을 올린다는 건 뭐냐면 수요가 많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레거시, D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오른 거는 이런 이제 HBM에 대한 캐파 증설 가능성, 그 다음에 랜드 같은 경우에도 랜드가 많이 증가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합치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캐펙스 투자가 할 수 있는 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장비주가 오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주까지 쭉 이제 이야기를 끌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장비주 중에서 오늘 유니셈 체크해 볼 텐데 스크러버하고 칠러 등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투자 가시화로 수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십시오. 먼저 이제 스크러버 역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정상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했는데 그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게 스크루버 업체고, 스크루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유니셈도 있고 GST도 있고 뭐 그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러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상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러 같은 경우도 FST나 유니셈이나 GST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 스크루버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점유율을 하고 있고, 칠러 같은 경우 한 3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방 산업에서 투자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가 투자가 하게 되면은 유니셈이 수혜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죠. MS로 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 그 P4 라인에서 이제 지금 페이지 3와 페이지 4에 대한 디램 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하반기 실적을 좀 이끌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 미국의 테일러 공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파운드리로 하겠다고 투자를 계획했었는데 다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엄청 부진합니다. 그래서 수주가 잘 안 들어와서 1년 동안 계획이 지연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좋은 소식이 들어왔죠. 테슬라한테 수주를, 파운드리 관련해 수주를 받으면서 요게 이제 셋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 되면은 클린룸이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입고가 될 예정이고, 그런 측면에서 내년 상반기에 유니셈, 스크러버랑 칠러 장비가 입고가 되면서 내년도 상반기도 매출 상승을 좀 이끌으면서 실적 향상에 좀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테일러 공장 지을 때 같이 들어갈 종목, 장비주 봐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유니셈 주목하셨습니다. 목표 주가하고 투자 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목표 주가는 NR로 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제가 뭐 산정해서 또 애널리스트니까 컴플라이언스 이슈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캐펙스 투자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레거시 디램 투자가 지금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파운드리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실적은 좀 미미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우상향 되면서 주가도 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니셈 먼저 투자 의견 체크해봤고요. 자, TLB입니다. 요거는 반도체용 PCB 전문 기업이잖아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리포트로 쓰신 것 같은데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도체는 계속 이어지는 게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 디램이라든지 랜드라든지 뭐 GPU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랑이 된다. 그게 요지인데, 요거 서버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고사양하고 그다음에 저전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DDR5가 많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R5 중에서도 속도가 빠른 6,400, 7,200이 많이 채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올해 1월 달에 개발을 완료해서 올해 1분기는 삼성전자 항으로 나갔고 2분기부터 하이닉스 항으로 삼성전자 플러스 하이닉스로 나가면서 실적이 껌뚱 뛰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ASP 가격, 평균 가격이 작년도에는 84만 3천 원을 기록했는데 전체. 그러니까 왜냐하면 DDR5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SSD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평균 84만 5천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평균 가격을 보면 다 합쳐서 보니까 99만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매출 ASP가 훨씬 높다는 거죠. 다른 부분보다는. 그래서 ASP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 상승도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껑충 올라갑니다. 수익 측면에서 좋죠. 그래서 1분기 때 3% 영업이익률인데 2분기 때 10% 영업이익률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지금 다 올라가서 또 주가도 올랐는데 뭐냐 또 그럴 수 있는데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주 잔고가 400억 정도 되고 대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DDR5 6,400, 7,2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 잔고 400억 이상으로 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까도 ASP가 이제 증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은 2분기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 되면서 실적 향상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성도 물론 있다. 그리고 DDR5 8000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12월이나 11월에 개발이 완료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 1분기, 2분기 또 실적 향상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단기간 이제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오늘은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TLB는 증거금 100% 종목이고요. 근데 유튜브 채팅창에 TLB는 경고일 때 사야 되긴 해 이렇게 올렸는데 간략하게 이것도 목표 주가 산정 안 하셨나요? 예, 이것도 NR로 했고. 그렇게. 그래서 아까도 투자 전략은 뭐냐면 이제 주가라는 거는 단기로 급등, 좋아질 거라는 거를 흐름으로 예상해서 단기로 급등했고 2분기에 실질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아까 영업이익률 10%. 그런데 여기서 3분기가 꺾인다고 치면은 주가도 꺾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3분기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고 ASP가 계속 높아지는 환경이고 그다음에 내년도도 실적 향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상헌 IM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